소위 그 혁명을 일으켰는데 12.12 군사 정변을 일으켰는데 그때도 과연 그 헌법을 고쳤습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지, 대통령 선거를 해서 된 거지, 이 보궐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보궐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가 처음 있었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선거법에 공직자 선거법에 대통령 보궐선거에 대한 임기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 선거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명시되어 있었냐? 원칙대로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을 다 통폐합을 해서 공직자 선거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공직자 선거법을 만들 때 그 대통령 선거 규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자의 임기 규정은 대한민국의 입법상의 미스로 규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이번 선거는 임기가 몇 년이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선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들까지도 그러한 선거 임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은 결국 임기 규정 없이 대통령의 선거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하지. 그럴 때는 대통령 임기를 함부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5년이니까 나도 5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엿장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정해요? 이렇게 규정이 모호할 때는 원래는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겠지만 대통령 임기를 재판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대통령 임기 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이 정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은 국민이 뽑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제로 뽑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상 임기도 역시 국민이 정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이 임기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 초에 문재인의 임기 법리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7년 2월 24일로 종료가 되니까 2월 24일로 끝이 나. 그런데 이것이 불만이면은 국민투표를 하자. 국민투표에 붙여서 정하자.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임기 자체가 불법적으로 미정전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추진을 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법밖에 모르네. 먼저 법부터 짚어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제가 몰라서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것이 숫자처럼 정확한 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이 양반이 물러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취임식을 안 했어요. 취임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그건 결혼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왜? 식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세리머니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개인의 일일 때는요, 자기가 가족 쌓일 때는 가족들끼리 협의하면 돼요. 야, 우리 결혼은 우리 가족들끼리 일이니까 결혼식 없애자.
가족들끼리 협의하면 돼요. 또 개인 사이일 때는 개인이 내가 나 이번에 어디 여행 가는데 나 여행 간다 이렇게 고편식하고 여행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국민과 국제적 관계가 다 걸려있는 이러한 한 나라의 문제, 특히 대통령의 취임의 문제일 때는 취임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취임식이 없이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대통령이 야바운 짓 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왜 대통령 취임식을 하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 취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을 대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문재인이가 그 다음부터 외국을 다니면서 나 대통령입니다 라고 그래야 되는데 명함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란 친문에 난 거? 친문에 난 게 증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으로 대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초청을 한 적이 없잖아. 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불러서 제가 대통령 취임했는데 승인하는 뜻에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부른 적이 없잖아요. 간 적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대통령이래요. 자기 혼자. 증명서가 있어야지. 증명서가. 문재인이가 취임한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밥을 먹은 가장 큰 이유는 취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법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취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은 자랑스럽게 나 혁명으로 대통령 됐습니다 하고 다녀요. 여러분, 나는 범죄인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혁명으로 됩니까? 선거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니면서 저 혁명으로 대통령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혁명하라 그랬니? 너 맘대로 혁명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혁명하겠네? 그럼 너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 그러니 그 사람한테 뭐를 대접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문재인은 스스로 독재자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은 스스로 자기가 임기를 보호받을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다음에 법률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문재인이 왜 타도돼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니면서 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에 딱 써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의무예요. 제일 기본 의무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의 임무의 제일 첫 번이 국군 통수권이라는 권한이고 국방 의무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있어요.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그 사람이 지켜야 될 책임을 진 거예요. 그건 권리가 아닙니다. 권한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국방 의무예요.
헌법상의 모든 권한은 권한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직무라고 그래요. 직무. 직무입니다. 직무. 우리들은,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들, 만일에 북한이 이번에 다시 쳐들어온다고 합시다. 6.25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될, 전투해야 될 의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당연히 없는 거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요. 저도 병역 의무 다 피했기 때문에 예비군이고, 저는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도 아니고 저는 아마 그런 것이 다 해방됐을 겁니다. 저는 모든 의무가 없어요. 싸워야 될 제일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왜? 국군 통수권이라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동시에 국군을 지휘해서 전투를 해서 이겨야 될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국방의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임기 중에 오히려 국방과 안보를 전부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로 말하면 이거는 정말 아주 제1차적인 탄핵 사유예요. 헌법 위반입니다. 직무 위반. 그 밖에 대통령이 적어도 이 국민들의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도 잘 발전시킬 그거야 의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라 살림살이를 축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헛돈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은 모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원전을 폐쇄한다, 북한에다 돈을 갖다 준다, 어쩐다. 전부가 다 나라의 경제에 해로운 일만 하고 있어요. 전 이것도 탄핵사유 역시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이죠.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판결문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판결문에 보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라고 해놓고 헌법 조항이 없어요. 헌법 몇 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최순실이 위해서 최순실이 돈 벌게 해주려고 재벌들한테 청탁했다. 또 무슨 경제 공동체 만들어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모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헌법 제1 조에 된다는지 논리적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문재인은 헌법 조문이 딱딱 떨어져요. 국방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최소한도 국가 경제의 안전과 그런 걸 지켜야 될 경제 안정에 대한 의무, 국민의 민생을 안전시키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 책임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외교상의 책임을 대통령이 지고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보조인에 불과한 거예요. 외교상의 동맹조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미국과의 한미동맹서부터 시작해서 우방과의 외교를 하나도 지금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외교가 전혀 다 단절 상태예요. 누가 그렇게 원인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누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잘못해서 아니죠. 그 외교 잘못한 거 전부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한 탄핵 정신으로 비춰보면 탄핵 사유가 그야말로 차고 넘쳐요. 옛날에 이 양반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유일하게 탄핵 사유로서 숫자가 나온 거는 인기가 5%로 떨어졌다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인기는 5%가 넘는가 본데 인기 5%만 넘으면 탄핵 사유가 탄핵에서 면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을 탄핵하고 하야시켜야 되고 타도해야 될 사유는 차고 넘쳐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좀 짚어야 되겠어요. 대통령의 법에는 헌법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그거는 뭐냐면 여와 야가 소위 우리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소위 정당, 양당제 또는 대립정당제, 소위 여와 야가 서로 하는 그러한 복수 정당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수 정당제에서 만일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느 나라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두 조각, 세 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당이 여러 개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쪽에서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 원수가 왔는데 그 여당 수상이 이렇게 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영국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야당 대표라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 우리 브렉시트 우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딴소리 하면은 그 나라 콩가루 나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정당제에서 국가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을 시키는 역할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 통합의 책임이라고 해요. 대통령의 헌법상의 직접 명문은 없지만 정치 도의상, 정치 원리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국민 통합입니다. 여와 야를 떠나서 국민을 통합시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만일 대통령 된 사람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은 전부 처벌하라고 검찰국을 지시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여당에게는 그거 덮고 넘어가라 이렇게 한다면 국민 통합이 안 되죠. 지금 문재인은 국민을 대통령으로서 갈갈이 분열시키고 있어요. 국민 통합을 완전히 깨트린 이 사유도 역시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타도돼야 될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만 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할 거냐, 달성할 거냐 방법인데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뭉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첫 번째가 우선 제일 먼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여다 야다 따질 거 없어요. 그 사람 무슨 정당이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옛날에 전직이 장관했냐 총리했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문재인 타도 내가 하겠다. 그 사람 뽑아줘야 돼요. 목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지사하고 다 떠나서 반드시 공약을 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나 문재인 타도하는데 탄핵하는데 앞장서겠다. 그거를 반드시 서약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다음에 말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벌써 이미 2년하고도 5개월 지금 2년하고 5개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고 그 양반이 또 보통 사람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산 독신 여성입니다. 정말로 영국 사람들이 가장 프라우드하는 왕이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버진, 처녀 여왕이에요. 처녀 여왕.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그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감옥에 있고 이런 사람을 야바유치서 쫓아낸 사람은 대통령에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도 역시 비겁한 사람이고 공범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애국 시민들은 박근혜 석방을 외쳐야 된다. 시간이 죄송한데 제가 세 번째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세 번째는요, 한미 간의 보수가 연합해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Losing Korea, Losing South Korea, 이 책을 쓰신 분이 고든첸이에요. 이 고든첸은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대한민국의 어떤 애국자보다도 가장 열심히,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세 번의 유튜브를 계속 날리면서 이 양반이 한 말이 있어요. 결론, Moon must go.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Moon must go. 미국과 일본의 보수 애국자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합쳐서 같이 운동, 이 Moon must go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외치죠. Moon must go! Moon must go! Moon must go! Moon must go! 그래가지고 고 하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라가 터지죠? 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 계시죠? 네. 누구 때문입니까? Moon must go! 분명히 타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생각하는 걸 큰 소리로 외쳐보기 바랍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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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개새끼라고 했더니 동네 개들이 왜 자기보다 못한다고 걸 갖다 개새끼 비교하냐고. 개보다 못하죠? 네. 개 뺏다고보다 못합니다. 개새끼로 한번 합시다. 문재인! 개새끼!
지식과 학식이 차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많이 참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태광 회원님께서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셔서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큰 목소리로